이준석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며 현재 개혁신당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보수 정치권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며 활동해왔습니다. 최근 이준석은 대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수 기득권 세력에 맞서 개혁적인 보수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나는 유승민 의원같이 그들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지만 현재는 당에서 쫓겨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현재 대선 후보로서 개혁신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권 묵과하지 않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한국 보수 정치에서 보기 드문 젊은 개혁가입니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달리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며 MZ세대와 소통할 줄 아는 정치인이죠. 무엇보다 권위적인 보수 문화를 깨기 위해 싸워온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말은 잘하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는 부족합니다. 갈등을 만들고 당을 나와 신당을 만든 것도 결국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 뿐이에요. 보수의 분열만 초래한 셈이죠. 오히려 그 점이 용기 있는 결단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의 일방적인 당 운영에 맞서서 정치적 다양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기득권에 저항한 건 유승민처럼 정리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밀어준 건 이준석 본인이잖아요.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권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건 당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당의 공식 입장을 따랐던 거죠.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정치개혁, 청년정치, 양당제 해체를 외치며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적어도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창당은 너무 이른 판단이었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거죠. 실제로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만 중장년층이나 핵심 유권자층의 지지는 탄탄하지 않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보수의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은 존재예요. 젊은 세대에게 정치의 문을 열었고 정당 정치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인물이에요. 하지만 정치인은 결국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죠.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천력이 없으면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내부 갈등을 공개적으로 키우는 방식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이에요. 이준석은 갈등을 너무 쉽게 외부에 노출시켜요. 당내 문제가 생기면 내부 조율보다는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으로 먼저 터뜨리잖아요. 그건 정치인의 책임 있는 태도라기보단 주목받기 위한 방식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감추었던 폐쇄적인 문화의 문제였던 거죠. 이준석은 투명성을 강조해왔고 국민이 정치를 실시간으로 보게 만든 첫 정치인이에요.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게 진짜 개혁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걸 공개적으로 싸우는 게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정당은 협력과 타협의 공간인데 이준석은 너무 전투적이에요. 본인과 다른 사람은 다 적이라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진영의 분열을 부추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존 정치인들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쌓아온 부패는 왜 문제 삼지 않죠? 이준석은 잘못된 걸 보고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정치권에서 드문 태도예요. 그럼에도 정치인이라면 실력과 결과로 보여줘야 해요. 지금까지 이준석이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룬 제도 개혁이나 입법 성과는 뭐가 있나요? 보여주는 정치는 그만하고 결과로 증명할 때입니다. 정당 대표 시절 공정한 경선 시스템 만들고 청년 정치인을 전면에 세운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비례대표 사천 문제도 비판했고 윤핵관이라는 단어로 국민들이 정치의 구조를 이해하게 만든 것도 업적이에요. 하지만 그게 개인 정치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당을 분열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를 낳았어요. 리더십은 갈라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능력에서 평가받아야죠. 지금까지의 보수 리더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이준석은 그 틀을 깨려 한 거고 불편하더라도 그게 진짜 혁신이에요. 보수든 진보든 정치에 긴장감이 필요한 시점이니까요.